안녕하세요. 외손병원의 닥터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췌장암과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속쓰림 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리다 이렇게 컴플레인트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속 쓰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 위에 산이 그 위의 조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또 원인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은 맵고 짜거나 특히 달거나 위나 그 식도에 잘 붙어서 위 운동, 식도 운동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산이 고이게 돼서 그 산이 위의 조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세가 속이 쓰린 증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 위산이 많이 위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도 많은 산이 고이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 산이 그 밑에 깔려있는 조직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속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거나 또 새로운 직장을 가졌거나 또는 옆에 동료하고 잘 못 사귄다거나 별별 이유로 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속쓰림 그 다음에 또 소화불량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이해는 뭐냐면은 병원에 입원되는 환자는 모두 입원될 때 위장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저녁 때 한 번씩은 위장약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칙은 아니지만 제가 입원 환자 가정을 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아프고 또 잠 못 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는데 그 스트레스 인해서 그분이 입원했던 그 질병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막는 방법으로 위장약을 꼭 먹습니다. 위장약은 위에서 생기는 산 정도를 줄이기 때문에 산만 줄이는데도 많은 위장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속쓰림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약을 처방을 합니다. 자, 위장약은 전 세대에는 한번 젠텍이라든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테가메시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아직도 이런 약들이 약국에 가면 처방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PPI라고 해서 위산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를 합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그리고 약이 오래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24시간 동안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들 중에는 오메프라졸, 프릴로섹, 그 다음에 에소메프라졸, 넥시엄, 펜토프라졸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작용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HCl이라 그러죠.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그것이 이제 위염에 주산된 건데 그 생산을 막는 것이 위장약입니다. 속쓰림이라는 증세는 치료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위장약을 잡수시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속쓰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약도 약이지만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염에서 전혀 증세가 없이 위궤양으로 또 발전이 되고 또 위궤양에서도 전혀 증세가 없이 천공까지 이르는 분들을 제가 입원 환자 가정을 할 때 많이 보았습니다. 심한 위에 병이 있는데도 증세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마 천공까지 이르러서 복부에 염증까지 생기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증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천공될 때까지도. 증세가 없다고 위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라는 증세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쓰림으로 와서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위암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위암의 확률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속쓰림은 위장약으로 치료는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는 이 속쓰림이 위암의 증세일 수도 있고 또 이분은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위암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병력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증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도 있은 것 같고 이렇게 또 잘 안 낫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특히 위암 조사를 위해서 위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속쓰림이라는 증세와 거기에 관련된 위의 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허였습니다.